한국 사람들 진짜 황당하다며 짜증을 내고 있는데요. 중국의 톱스타가 한국에서 완전 굴욕을 당했습니다. 대규모 경호와 함께 등장했지만 팬은커녕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충격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에밀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경호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경호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참 개인적이고도 단순해요. 어릴 때부터 경호원은 제가 꿈꿔온 직업이었거든요. 사실 처음엔 경호라는 일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저 제가 좋아했던 한 사람, 한국인 출신 짐이라는 친구 덕분에 이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 아버지와 운동선수였던 두 오빠들 사이에서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운동은 제게 생활 그 자체였어요. 아침이면 뒷마당에서 아버지가 맨손 체조를 하셨고 오빠들은 달리기 경쟁을 하느라 늘 북적였죠. 저는 그들을 따라다니며 작은 승리를 얻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공 하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거나 무거운 물통을 혼자 들고 오는 일도 제겐 자부심이었거든요. 특히 우리 집은 오빠들의 친구들로 늘 붐볐어요. 대부분 운동선수 출신이라 모두 체격이 크고 목소리도 우렁찼죠. 저는 그들 사이에서 껑충껑충 뛰며 놀곤 했어요. 그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미였어요. 지미는 한국에서 온 오빠의 친구였는데 처음 봤을 땐 왜소한 체격이라 조금 의아했어요. 그 큰 오빠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지미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단단해 보였고 눈빛은 강렬했어요. 그녀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는 마당에서 몇몇 친구들이 팔씨름을 시작했어요. 커다란 팔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줄줄이 이겨나가던 그 순간 지미가 팔을 올렸어요. 긴장이 감돌았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팔씨름은 한쪽으로 기울 듯 보였지만 지미는 그 작은 손으로 상대의 손목을 꺾었어요. 단호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후로 지미는 제게 진정한 영웅처럼 보였어요. 강한 사람에게는 더욱 강하게 맞서고 약한 사람에게는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어요. 한 번은 근처 아이들이 다른 동네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바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그리고 곧 질 나쁜 애들이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미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돌아왔어요. 당시 저는 그녀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지미가 경호원이 되겠다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뛰었어요. 그 순간 저도 경호원이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사실 저는 경호원이라는 직업이 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 결심은 어릴 때의 저에게는 꽤나 단순하면서도 진지한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문제는 제 체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어요. 오빠들과 오빠 친구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나름 체력을 길러왔다고 생각했는데 경호원이 되려면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무엇보다 제 체격이 작고 왜소했거든요. 그런 이유로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지만 그럴수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아침이면 러닝을 하고 저녁이면 근력 운동을 시작했어요. 지미가 보여준 단단한 모습을 떠올리며 매일매일 조금씩 강해지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업계 최고로 꼽히는 경호회사에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그때 제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지미와 함께 일하는 것이었죠. 저는 언젠가 그와 같은 팀에서 경호원으로서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모든 어려움을 견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지미는 제가 회사에 들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녀의 자리를 비운 사무실은 유독 조용하고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땐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 꿈의 원동력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제 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제가 그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녀의 용기와 선한 영향력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저도 따라갈 수 있는 가치라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밝게 떠오른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경호원으로서 바쁘게 달리던 제 삶이
갑자기 멈춰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일찍부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셨던 터라 어머니는 가게 일을 도맡아 하시며 저와 남매들을 키우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다리가 점점 더 아파오셨고 결국 수술을 받으셨죠. 그런데도 크게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어머니의 모습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셨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혼자서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가게는 어머니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며 저희를 키우셨거든요. 그 가게는 어머니의 땀과 노력이 그대로 배어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가게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어머니는 아마 마음까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오빠들은 이미 다른 주로 떠난 지 오래였고 아버지도 본업에 매진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도와줄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경호원 일을 잠시 접고 어머니의 가게를 돕기로 했어요. 사실 경호원으로 일하던 제 삶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제 위치를 찾아가던 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지친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제 선택에 후회가 남지 않았어요. 가게에서의 하루하루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물건 정리와 청소까지 끝내고 나면 하루가 다 지나가곤 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매일 해내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가끔은 손님이 몰릴 때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미소를 볼 때면 그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예전에 제가 다니던 경호업체의 팀장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으니 팀장은 활기찬 목소리로 저를 반겼어요. 간단한 안부를 나눈 후 팀장은 저에게 새로운 경호 업무 제안을 했어요. 고액 수당이 걸린 일이었고 중국에서 유명한 배우의 한국 출장 경호를 맡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배우는 중국에서 국민 첫사랑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 사람이었대요. 팀장은 그 배우가 할리우드 스타급 경호를 원해 미국 에이전시에 연락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경호원으로 일할 때의 실력을 높게 평가하며 이 일을 제게 맡기고 싶다고 했죠. 또한 이 일은 5박 7일이라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고 일정이 끝난 뒤 하루의 휴식 시간을 준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가게를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경호원으로서 다시 제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고액 수당이라는 말이 제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지금처럼 가게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께 이 제안을 이야기드렸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그동안 고생한 너를 또 일하러 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한국에 가서 하루의 휴식 일정이 있으니 그날은 여행도 즐기고 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이 일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좋은 기회이며 벌어들인 돈으로 가게에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망설이시더니 결국 허락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감사하면서도 약간의 설렘이 밀려왔어요. 오랜만에 경호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긴장시키고 기대하게 했어요. 경호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느끼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바로 체력을 단련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러닝을 하고 저녁엔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컨디션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며 출발일이 다가왔어요.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미안함이 남아있었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머니와 나누고 싶었어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비행기 탑승을 준비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은 생각보다 평온했어요. 인천공항의 광활한 내부가 조금 낯설긴 했지만 경호원으로서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바로 공항 보안팀과 만나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대기 중인 저희 경호팀 앞으로
리위안과 그녀의 일행이 다가오는 순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리위안이라는 배우가 가지는 위상 때문인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표정에는 조심스러움과 약간의 경계심이 엿보였어요. 리위안은 한눈에 봐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마주한 그녀의 모습은 스크린 속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어요.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입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 그녀의 모습이 흥미로우면서도 경호원으로서의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들었어요. 출국장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상했던 팬들의 함성은 들리지 않았고 사진을 찍는 카메라 플래시도 거의 없었어요. 공항 주변은 의외로 조용했어요. 오히려 우리 경호팀과 중국에서 온 경호원들이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 정도 규모의 경호팀이 동원되었는데도 현장 분위기는 너무나 평온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약간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리위안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을 살폈지만 알아보는 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점점 초조해지는 듯 했어요. 매니저가 다가와 그에게 뭔가를 얘기했지만 리위안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조금 더 강렬한 시선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저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자신이 중국에서 얼마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에 이곳에서도 자신을 알아보길 기대했을 거예요. 리위안은 결국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갑자기 선글라스를 벗고 모자도 벗었어요. 얼굴을 최대한 드러내며 공항 안을 걸어다녔어요. 마치 자신을 알아봐주기를 바라는 듯한 행동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약간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녀가 겪는 상황은 어쩐지 쓸쓸해 보였거든요. 그 와중에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리위안의 존재에 흥미를 느낀 듯 가까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한 관광객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리위안을 찍으며 옆 사람에게 누군지 알아요? 라고 묻는 장면도 들렸어요. 그 순간 리위안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서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진짜 팬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겠죠. 촬영장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리위안은 화보 촬영을 위해 한국의 아름다운 장소를 배경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중국 촬영팀은 열정적으로 움직였지만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팬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촬영 현장을 지나는 한국인들도 리위안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리위안은 촬영 중간중간 감독이나 매니저에게 뭔가를 얘기하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쉬는 시간에는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붙잡고 자신을 소개하려는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녀는 중국에서 온 배우라고 자신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설명을 들은 몇몇 사람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어요. 그런 장면이 반복되면서 리위안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저는 그날 리위안의 행동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가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지금처럼 간절해 보이는지에 대해 궁금했죠. 그러자 주변 경호원들은 중국이 늘 세계 최고라고 자만하더니 막상 한국에서조차 인정을 못 받는다고 속닥거렸습니다. 사실 한국의 배우들은 넷플릭스 덕분에 전 세계 어딜 가든 알아보는 배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배우는 그닥 인지도가 없죠. 한편으론 중국에서는 최고라며 자신감 넘치던 그녀가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마주한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도심 곳곳을 배경으로 화보 촬영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촬영팀과 경호팀 모두 바쁘게 움직였지만 저는 늘 그렇듯 주변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리위안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밝아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어제부터 쌓여온 초조함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 앞에서 완벽하게 미소 짓는 그녀였지만 쉬는 시간마다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도 이상하게 무거워졌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촬영이 잠시 중단되었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리위안은 촬영 장소 근처를 가볍게 둘러보고 있었고 저희 경호팀은
그를 몇 미터 간격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리위안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약간 주저하는 듯한 표정으로, 하지만 확고한 걸음걸이로 리위안에게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리위안의 사진이 인쇄된 작은 메모지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리위안에게 내밀었어요. 리위안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표정이 밝아졌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는구나라는 안도감이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그녀는 곧바로 그녀에게 사인을 해주었어요. 사인을 받으려는 팬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변 경호원들도 이 장면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죠. 리위안은 그녀에게 뭔가 말을 걸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아마 자신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팬이 되었는지를 물었던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리위안의 표정이 한층 더 밝아지는 것을 봤어요. 팬으로 보이는 사람은 중국어를 하고 있었는데 리위안은 자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리위안은 진심으로 감동한 듯 보였어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평소에는 최대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는 그녀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팬과 소통하려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조금 더 이어진 후 리위안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처음에 밝은 웃음은 사라지고 약간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팬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인이었고 현재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었어요. 그녀가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녀가 리위안을 좋아했던 이유도 중국에서의 활동을 보고 팬이 되었기 때문이었고요. 리위안은 잠시 멈춰 서 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처음의 감격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약간 어색한 미소를 띤 채 그녀와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서명한 메모지를 건네주었어요. 그녀가 고맙다며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리위안은 잠시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녀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을 거예요. 자신이 한국에서 누리는 인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과정은 그에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욱이 그를 알아본 팬이 결국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그녀는 항상 세계적인 배우로서의 위치를 꿈꾸었을 테니까요. 촬영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리위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카메라 앞에 섰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차분함이 엿보였어요. 다음 날 리위안이 한국 방문 중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저희 경호팀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글로벌 진출에 대한 열망이 큰 리위안이었기에 한국 언론사와의 인터뷰는 그에게도 중요한 자리였을 거예요.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차분했어요. 조명과 카메라가 세팅된 공간, 인터뷰를 준비하는 진행자와 스태프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현장엔 묘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리위안은 인터뷰 직전에 머리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자신감을 다잡는 듯 했어요. 그녀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유지하려 했죠. 오늘도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드디어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진행자는 리위안을 환영하며 간단한 질문으로 분위기를 풀어갔어요. 리위안은 유창한 중국어로 답했는데 진행자는 통역을 통해 그녀의 대답을 한국어로 전했어요. 리위안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분하고 진지했지만 그녀의 말투엔 약간의 긴장이 묻어났어요. 진행자가 먼저 리위안의 한국 방문 목적과 그녀의 대표작들에 대해 물었어요. 리위안은 자신의 최신작이 중국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맡은 배역이 얼마나 도전적인 역할이었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녀의 눈길이 자꾸 진행자와 스태프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진행자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지만 한국 시청자들이 리위안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선 조심스레 언급했어요. 한국에서는 리위안 씨를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통역사의 말을 들은 리위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곧 다시 미소를 띠며 글로벌 진출에 대한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들이 중국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강조했어요. 그녀는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그 순간 진행자가 한국 관객들이 잘 알고 있는 다른 중국 배우들과 리위안을 비교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아마도 리위안이 한국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묻는 의도였겠지만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을 준비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제 방식대로 제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약간의 흔들림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자신이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 것 같았어요.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현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미묘해졌어요. 진행자와 스태프들은 예의상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리위안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약간의 정적이 이어졌고 통역사가 이를 한국어로 전할 때조차 스튜디오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알고 봤더니 리위안은 급하게 펑크난 다른 연예인의 땜빵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자도 리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죠. 인터뷰가 끝난 후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소엔 매니저와 스태프들에게 간단히 피드백을 물어보곤 했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피로와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호팀 대부분이 쉬는 시간을 부여받았거든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명확했어요. 리위안의 한국 방문에서 기대했던 팬들의 관심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준비했던 대규모 경호 인력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저도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호텔 로비에 내려가 쉬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직원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여러 가지 추천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월미도를 강력히 추천하더라고요. 바다 열차를 타고 전망을 즐기고 야외 벽화도 구경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의 바다를 본 적이 없었던 저는 갑자기 흥미가 생겼고 월미도로 향하기로 결심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월미도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 즐거웠어요.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시의 바쁜 분위기에서 벗어나 점점 한적한 풍경으로 바뀌는 기차 창밖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죠. 월미도에 도착해서 바다 열차를 타니 정말 멋진 광경이 펼쳐졌어요. 기차 창문 밖으로 보이는 수평선과 반짝이는 물결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여행객들처럼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경호원으로서의 긴장감도 현실의 복잡함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바다 열차의 안내방송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이야기는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당시의 상황은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에 불과했는데도 연합군이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을 감행해 결국 서울을 탈환했다고 했어요. 듣는 순간 한국 군인들의 용기와 전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역사에 무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동시에 이 작은 나라가 이룬 큰 성취가 놀라웠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자주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역사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열차에서 내려 주변을 걷다 보니 거대한 야외 벽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낡고 칙칙했던 곡물 저장 창고가 아름답게 변신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벽화는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창의성과 신비함이 느껴졌고 이런 부분이 한국 문화를 독특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허기가 졌어요. 근처에서 보이는 조개구이 가게들이 저를 유혹했죠. 하지만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해산물은 항상 비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게의 주인이 다가와 서툰 영어로 싸게 해줄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라 식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조개구이는 상상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녹은 치즈를 곁들여 먹으니 부드럽고 짭짤한 풍미가 정말 훌륭했어요. 주인이 빨간 소스를 추천하며 찍어 먹어보라고 했을 땐 조금 망설였어요.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하지만 한 입 맛보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매콤하면서도 새콤달콤한 그 소스는 바로 초장이라는 한국의 전통 소스였어요. 그 후로는 치즈보다 초장을 듬뿍 찍어 먹었어요. 이런 신선한 조합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하루가 참 만족스럽다고 느꼈어요. 단순히 바다와 음식을 즐긴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이 나라의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번 한국 여행에서 리위안의 모습을 보며 좀 더 겸손해야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지미가 떠올랐죠. 남은 일정은 지미에게 한번 연락해 볼 생각이에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한국에 왔던 중국 연예인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동사계였습니다.